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광화문 광장의 불교 역사 왜곡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 비구니 대표들과 만나 현안을 경청하는 등 대사회적 종단 여론 정치 행보를 가속화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역사물길 연포성 내역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종교적 편향은 없었지만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영무원 피살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산호의 스님들이 현장을 찾아 피해자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국민품으로 돌아간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 장애예술인 춘추관 특별전이 누적 관람객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식을 앞둔 진우 스님도 전시를 관람하며 소외된 곳을 보듬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누리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온 유라의료재단 이필순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이 광화문 광장의 불교 역사 왜곡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진우 스님은 신당역을 찾아 스토킹 범죄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언했고 종단 비구니 대표들과 만나 현안을 경청하는 등 대사회적 종단 여론 정치 행보를 가속화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시대 사원부로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광화문 124위 10옥터 안내판. 지난 8월 새 단장을 마친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이 안내판을 조계종 차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유심히 바라봅니다. 바로 아래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에는 보호 처벌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불교 중을 위해 살다 간 보호대사를 처벌이라고 각인한 반면 가톨릭 김대건 신부는 순교라고 명기했습니다. 보호대사는 선교 양종을 되찾고 승과를 만들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등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한 인재를 배출시켰지만 스님이란 단어조차 생략한 겁니다. 2014년 프란시스코 교황이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한 10옥씩 터에서 불과 60m 떨어진 광장 북측 바닥에는 이미 2015년 이를 알리는 바닥돌을 만들었습니다. 6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특정 종교의 최근 역사로 아로새겨진 겁니다. 진우 스님은 역사 속 종교성의 문제를 꺼내며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한 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이 이제 역사 속에 또 종교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편향적인 뭐 의도가 있거나 이러면 좀 국민 정서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고 앞으로 아마 서울시와 잘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교정되고 시정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빨리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방문에 앞서 진우 스님은 2호선 신당역을 찾아 스토킹 범죄로 살해당한 여성 영무원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스님들의 반야신경 독경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경책으로 현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앞서 진우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관을 찾아 비구니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비구니 참정권 확대와 교구별 비구니 수행시설 건립, 선악원 도제 권리 제한 완화 등의 현안을 경청했습니다. 이대로 다 이제 실행해 주시면 저희들이 너무 기쁘지만 저희들이 이런 요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의 마음으로 올려드리자. 오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진우 스님은 이에 앞서 경상권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신도회, 정치권 등으로 소통의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94년 이후 첫 합의추대 차기 총무원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소통, 포교, 교구라는 3대 운영 기조를 통해 구현돼 불교 중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역사물길 연표석 내용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종교적 편향은 없었지만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광화문 광장 역사물길 연표석 내용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역사 연표를 중심으로 서울학 연구소가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상임 자문위원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광장 역사물길 연표석 결정에 종교적 편향은 없었지만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내용은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한불교청년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에서 새로 조성한 광화문 광장의 역사물길 연표석에 서울시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종교 편향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불청은 가톨릭 김대건 신부 사망은 순교로 조선불교를 중흥시킨 고승 보우스님을 처벌로 명시한 게 대표적이라며 광화문 광장 연표석 501개를 분석한 결과 개신교와 천주교 역사는 과도하게 할애하고 유교와 불교 관련 서술은 대폭 축소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영무원 피살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피해자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추모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에서 기도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특히 스님들은 신당역에서 불의의 사고로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 한국에서 다시 한번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라고 적은 추모 메시지를 직접 벽에 붙였습니다. 산호위는 스토킹 범죄는 심각성이 공론화된 지 수십 년이 됐지만 여전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과 법률을 정비해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선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영무원이 피해자인 20대 여성 영무원을 피습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품으로 돌아간 청와대를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장애예술인 춘추관 특별전시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는데요. 우리들의 블루스 정은혜 작가를 비롯한 50명의 장애예술인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이 전시회가 누적 관람객 5만 명을 넘어섰고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을 앞둔 진우 스님도 함께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아이 사진을 화려하게 감싸고 있는 백합과 리본. 언뜻 밝아 보이는 전체 분위기와 달리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가 작가의 자화상이 담긴 영정 액자입니다. 갑작스런 사지마비로 힘든 시간을 보낸 작가는 영정 사진의 죽음과 백합의 삶을 하나로 표현하며 불교의 윤회 사상을 고리로 관객과 만납니다. 합장을 하듯 두 손을 모은 사람들. 생김새부터 입맛까지 모든 게 다르지만 서로 공감하며 어우러져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작가의 시선 속에서 포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개방 이후 복합문화예술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춘추관 특별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통해 50명의 장애 작가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야로 치면은 서양화부터 해가지고 한국화, 문인화, 서예, 공예 다양한 분야의 이제 미술 작가 작품들이 모였고 춘추관이라는 곳, 이 공간도 정말로 귀한 의미이기 때문에 공간과 함께 그 공간을 채우는 장애 작가들의 작품이 있어서 더 귀한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적 장애를 극복한 김현우 작가의 퍼시 잭슨 수학 드로잉 작품은 평소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 있어 일반인은 볼 수 없었는데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속에서 한지민 배우와 쌍둥이로 열연을 펼쳐 유명해진 캐리커처 작가 정은혜 씨의 작품도 전시됐는데
인증샷을 찍으려는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색감이 굉장히 밝고 아주 생동감 있고 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런 엄청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려움을 딛고 자유를 얻게 된 작가들의 특별한 사연에 공감한 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은 직접 전시장을 찾아 응원을 보냈습니다. 우리 몸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러한 마음들이 완전하게 이렇게 자유스러운 그러한 해탈된 마음을 가진 장애인들의 정신이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된 걸 보고 깜짝 놀랐고 저 자신도 좀 더 내 마음을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우리 작가님들의 마음과 같은 경지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진우 스님은 이번 전시회가 주는 완전한 자유라는 키워드를 종단 운영에도 접목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전법 포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라는 어려움을 극복한 예술인들이 전하는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춘추관 특별 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는 어제 관문사 2층 대강당에서 제42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특강은 현 정부의 굳건한 통일 의지를 확인하는 일이라며 우리 모두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잃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특강에서 권영세 장관은 정치 군사 갈등과 국제사회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정부 간 대화가 끊어진 상황에서 종교계가 먼저 교류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천태종은 북한과 왕성한 교류를 했던 종단인 만큼 총무원장 무원스님 지도 아래 관계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타 상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상호 존중을 통해서 서로 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강에는 총무원장 무원스님을 비롯해 관문사 부주지 계문스님과 사회부장 도웅스님, 서정배 하나원장, 정인성 남북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소속 자원봉사단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불교 문화순례를 재개하며 봉사의지를 다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과 사무처장 해공스님을 비롯해 직할 자원봉사단 120여 명은 어제 강원도 원주, 치악산 구룡사를 찾아 어려운 시기에 더 활발한 자비행을 펼칠 것을 서원했습니다. 보인스님은 세간이 어려울수록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봉사는 더욱 빛을 발한다며 3년 만에 다시 이뤄진 불교문화순례를 계기로 봉사활동에 더욱 정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사회를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가려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성지순례, 사찰순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남을 위해 사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대한불교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단 화이팅! 감사합니다. 집수리, 음악치유, 연불공양, 목욕봉사, 수지침 봉사 등을 담당하는 전문 자원봉사단과 여러 복지시설 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순례단은 구룡사를 참배하며 불교 문화유산이 간직한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한층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데 매진해온 한 불자 보건의료인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누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유라의료재단의 이필순 이사장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라의료재단
이사장이시죠. 이필수 이사장님 모셨는데, 자, 이 노인 요양 분야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봉사 활동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유라 의료재단 이사장을 하시면서 대한요양병원 협회장도 하셨죠. 네. 지금은 명예회장이시고. 예, 예. 그래서 근데 최근에 말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는 모든 국민들이 어려웠죠. 예.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방역 수칙에도 다 따라주시고 솔선수범해서 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지만 그래도 요양병원에는 그 기저질환자들이 많고 네, 그렇죠. 또 고령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도 지금 한 거의 3년 가까이 기간이 되지만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에 요양병원이 역할을 많이 했다고도 정부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도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요양병원이 우리나라는 외국보다는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감염 질환 환자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본 거죠. 예. 그동안 또 이사장께서는 국내외에서 아주 봉사활동을 활발히 해오셨고 소외계층 무료 진료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 돕기, 캄보디아, 네팔 등에서의 또 의료봉사 이런 걸 해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고 또 앞으로 계획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저 요양병원 협회 회장을 17년부터 19년까지 2년을 했는데 요양병원 협회 회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3가지 사항을 어떻게 보면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이게 심화 교육이라든가 학술 세미나, 그 다음에 해외 연수를 통해서 폭넓은 지식을 좀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봉사, 이 3가지 중점을 가지고 이제 하면서 하다 보니까 특히 의료 봉사는 제가 이제 국내를 나눠 가지고 국내에서 하는 것은 각 병원마다 알아서 그 지역에서 하고 해외 봉사는 이제 우리가 협회 차원에서 하자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저희가 한 3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조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하면은 다시 그 해외 의료 봉사는 협회 차원에서도 계속 할 것이고 예. 또 국내는 제가 계속 지금 올해 11월 달부터 다시 지금 재개를 할까 하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또 민주평통 서울 성북구 협의 회장이십니까? 네. 예, 그래서 작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으셨어요. 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또 기여를 하셨고 통일염원 걷기라든지 탈북 대학생 지원 사업 등 이런 사업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까? 네, 예. 제가 2017년 그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가 이제 민주평통 성북 협의 회장을 맡아서 지금 3번째 연임을 하고 내년 8월 말이 이제 임기 끝나는데요. 평통 협의 회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헌법기관이면서 대통령 자문기관인데 예, 국민들이 민주평통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봉사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면서 좀 국민들하고 가까워지면서 민주평통이 그래도 평화 기반을 닦는데 조금 앞장서서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또 저희 성북협의회가 또 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런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마 국민훈장도 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노인 문제, 어르신 노후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고요. 불교계도 고령층의 신도들의 여러 가지 또 교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이사장께서도 이 신심이 깊으신 불자로서 평소 또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심신이 그렇게 깊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불교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조금 제가 일이 한가했을 때는 조금 집이 강남이다 보니까 봉은사도 많이 다녔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잘 못 가고 저는 이제 특히 지역 사회에서 이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병원 직원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 병원 직원들은 특히 우리 병원에서는 이직률이 좀 작은 편인데 좀 근무한 친구들은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많이 봉사를 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불교계 쪽에서 노인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종교보다 조금 더 활발히 체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인 요양, 어르신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네. 누구나 다 어르신, 노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경력을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한양대학교에서 건축과 석사도 하시고 네. 원래 건축사시군요. 그래서 네. 뭐 현대 아산병원 설계도 하시고 펜싱 선수들을 위한 체육관 건립에 건축 설계비도 재능 기부하시고 이렇게 좋은 일 네. 많이 하셨는데, 그럼 왜 건축을 하다가 병원 운영 쪽으로 가셨는지요? 원래 제가 이제 건축과를 나와가지고 건축사를 따서 설계를 계속 하던 중에 건축사가 원래 사자가 선비사자예요. 그래서 선비사자에서 아마 경제력으로 조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이 많으면 직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관된 잡에서 어떻게 해서 세컨드 잡을 조금 더 생각해보자 했고 이제 건물 시공 설계 뭐 이런 것을 같이 하다가 저희가 지금 이 병원을 하고 있는 그 병원을 시공하고 설계하고 시행도 하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병원을 하게 돼서 지금은 병원이 어떻게 보면 메인 잡이 되어버린 셈이 된 거죠. 이 노인 의료 문화 발전 또 지역 사회 상생 등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병원이 지금 1년에 매출이 원래 90억에서 한 100억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익의 0.3%가 아니라 매출의 0.3%로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기부를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 그 단체도 돕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같이 도와서 하려고 하고 또 저는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기부를 할 때 매년 바자회 같은 경우를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럼 바자회에서 예를 들어서 451만 원이 나왔다면 곱하기 2 해갖고 병원에서도 그만큼 해서 900 몇십만 원을 기증을 하고 직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익은 이렇게 좋은 데 쓰구나. 그래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 꾸준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르신 복지 그리고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계시는 유라의료재단의 이필순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